주식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외국계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최근 좀 흥분되기는 합니다. 골드만삭스가 재차 올렸습니다. 코스피 지수 5,700선까지 이제는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최근 주가 상승, 이건 우리의 장이죠. 이걸 좀 분석했더니 그냥 막연한 기대감은 아니고요. 이익이 주도하는 코스피 지수 랠리였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기업의 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대폭 올렸거든요. 그 부분도 좀 말씀드릴 거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올해 기업 이익의 성장률을 75%로 대폭 올렸습니다. 기존은 50% 언저리였는데 거의 20% 추가적으로 올렸다. 75%로 상향하면서 당연히 이제 반도체 투톱이 좀 잘 잡아주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있고 또 코스닥 3천 시대 부분에서 이쪽에 좀 먹을거리 나오지 않을까라는 내심 기대감 이런 부분도 받쳐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이렇게 오른 데에는 강력한 이익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있죠. 강력한 이익 성장 플러스 또 자사주 매입, 자기의 자사주 이런 부분은 이제 최대 주주 이런 오너 쪽에서 이제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이제 소각하면 주주 한 명당 그 몫이 좀 커지는 그런 효과를 보기 때문에 긍정적인데요. 그러한 흐름으로 더해서 ROE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수익률 어떻게 보면 수익성의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겠고 16% 이상 이렇게 좀 개선된 흐름들 나타나줬다라고 골드만삭스에서는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의 이익 성장으로 주가가 올라도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다른 국가 대비해서 여전히 저렴하다라고 하면서 코스피 5,700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 유입이 지속이 되고 있고 이게 뮤추얼 펀드, 한국 전용 펀드 중심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도 제시를 했고요. 지금 아시아 펀드 내 한국 비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립 수준이어서 추가적으로 이후에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4개의 섹터를 제시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필두로 하는 AI 반도체 되겠습니다. D램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후에 두 번째 브리핑에서 머니코드에서 랜드 가격과 D램 가격 조금 더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기계, 건설, 선박, 철강 뭐 이런 거 대표적이죠. 근데 지정학적 긴장 때문에 트럼프의 그린란드 야욕에 관련해서도 우리 방산이나 조선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북극이 새 이제 뭐라 그럴까 성장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 주말 사이 기사로 많이 나왔는데 방산, 조선 여기에 또 들어가 있고요. 여전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아닌 압박으로 인해서 재산업화 수혜 그리고 미국 와서 생산하라 뭐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우리나라에서 수주 강화 가능성 이런 부분도 함께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 이런 부분으로 기업의 거버넌스 케어 이 이슈는 앞으로도 우리가 코스피 5천 안착에 이어서 6천, 7천 그리고 코스닥 3천 간의 굉장히 중요한 핫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개혁에 대한 근거이고요. 밸류업 정책,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속세 개정 추진 이런 부분이 다 담겨 있는데 이것도 개정된다면 훨씬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가는 길목을 좀 확 터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컬처 수혜입니다. 하이브, BTS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가 몇만 장 팔렸다는지 전 투어가 매진됐다는지 이런 기분 소식,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소비재 중 차별화된 성장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4개의 섹터로 나눴으니까 이러한 부분이 잘 간다면 못 이뤄낼 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골드만삭스에서 코스피 올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페이지 보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걸 밀고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코스피 5천 안착하는 데에도 그리고 코스닥 3천 가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딱 들어도 그렇죠. 주가를 일부러 누르는 것을 방지한다라는 게 정책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코스피 5천 가자 해서 이미 갔던 것처럼 이런 흐름도 더 잘 풀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건데 코스피 5천이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5천을 딱 찍었고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소영 의원이 작년 5월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 대표 발의를 했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상장사의 최대 주주들 이런 부분들이 상속하고 증여했을 때 지금 과세 형평성이 너무나 무너져 있다. 이걸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음 타깃이 바로 이것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최대 주주, 상장사의 최대 주주가 상속하고 증여를 할 때 기준이 주가였거든요. 근데 주가를 인위적으로 많이 눌렀으니까 이제는 주가 보지 말고 자산과 수익 이런 부분으로 기준을 아예 바꿔버리자 그런 부분이고 PER 0.8배 미만의 기업들이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졌다는 거고 실제 지금의 세법으로 여러 가지 계산을 해봤을 때 지배주주 총수 일가의 지분 가치가 너무 낮아져 있다는 걸 확인이 된 거예요. 평균 48%가 저평가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갖다 써놨죠. 삼성물산, 현대차도 29%, 하나도 마이너스 33, 뭐 HD 현대 59 마이너스, 롯데지주 68, LG 마이너스 71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 개선이 되면 전반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일례가 있었습니다. 한화에서 최근 세 아들에게 하나의 절반 뭐 지분 이상, 뭐 절반 이상을 나눠주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증여세가 2천억 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웃긴 게 PBR 0.1배밖에 안 됩니다. 시총 4조인데 자산이 40조인 그룹입니다. 그런데 증여세가 2천억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고요. 명인제약 같은 경우는 40년간 상장 안 된 비상장 회사였는데 승계 앞두고 상장 추진을 했으나 명분이 좀 탐탁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1,900억 원을 조달을 위해서 상장을 하겠다라는 명분이 있었습니다만 보유 현금이 2,700억 원이거든요. 좀 이상한 흐름들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타파하기 위해서도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필요하다라는 게 정부 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PBR, 순자산 가치 일부러 낮춘 주가 누르기 때문에 일부러 주가가 낮아 있는 그런 기업들, 주가 재고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유인을 아마 이 정책들이 된다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거고요. 물론 재계는 반발하겠죠. 왜냐하면 비상장사가 상장하는 유인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주가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공론, 논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활발히 될 가능성이 있어서 투자자 여러분도 이 부분을 좀 주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코스닥 3천 가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디지털 자산 기본법 2차 회의가 있습니다. 여당으로 확정할 수 있을지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 이쪽에서 이제 당론으로 확정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LS에서 미국 전선 기업이잖아요. 에식스 솔루션즈 중복 상장에 대한 우려로 굉장히 우려감이 높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콕 집어서 언급을 했고 결국 상장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50만 주 자사주 소각했거든요. 그런데 2월 중에 자사주 50만 주를 추가로 소각하겠다. 이게 한 2천억 원 정도 규모로 보입니다. 2차 진행되지 않을까. 결국 이러한 흐름들로 봤을 때 기업들도 우리가 그동안 주주 기대에 못 미쳤던 부분을 개정해서 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인지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잘 갈 수 있을지 투자자 여러분도 관심 갖고 이 문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페이 전일 상한가 같고요. 오늘 장중에 8만 원 선을 넘었다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고 있지만 차트의 흐름을 이렇게 거래량을 보니까 매수 대기 자금 이런 부분은 좀 있더라고요. 보시고요. 그동안 카카오페이가 증권사에서 딱히 보고서가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슬금슬금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보니까 키움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놨고 결론적으로 13만 원 유지한다. 작년 11월이었던가요? 그때 리포트를 내놓고 오늘 이제 그 다음 처음 내는 건데 13만 원 유지한다라고 하면서 인터넷 업종의 최선호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실적은 괜찮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가 좋게 보이는 이유가 기업의 체질 개선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 변화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기업 가치를 내재할 것으로 본격화되는 원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AI 스테이블 코인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될 텐데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아니고요. 수혜주가 아니고 자산 관리를 해주는 에이전트로 성장하겠다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에이전트 관련해서 결제하고 광고하고 그런 성장 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기업 자체에 대한 체질이 좀 체급이 달라질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수익률 개선 지원 이런 부분도 해준다고 하니까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 대비 차별화된 경쟁력이 과연 나올 수 있을지 보시고요. 키움증권에서 목표 주가 13만 원 유지를 했으니까 보시고요. 오늘 8만 원 선 넘다가 좀 차익 실현 미모 있으면서 상승폭은 줄어들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 잘 비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